순식간에 수억 광년 거리를 뛰어넘는 우주기술, 일반적인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뛰어넘는 말하는 너굴맨, 능력 강화를 위한 인류 신체 개조까지, 이런 SF 영화 속의 상상들이 현실로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바로 기술적 특이점의 도래죠. 이 기술적 특이점은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이 처음으로 제시했고,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구체화한 개념인데요. 과학기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비생물학적 지능의 총합이 생물학적 지능의 총합을 넘어서는 시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최대한 쉽게 표현하자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져가지고 인간들이 만들 수 없었던 그런 기술들을 이것저것 뚝딱뚝딱 발명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특이점 이후의 기술들은 인간 수준의 지식이나 두뇌로는 원리를 이해하거나 모방조차 못한다고 하는데요. 레이 커즈와일은 이런 기술적 특이점을 블랙홀의 특이점에 비유했습니다. 블랙홀의 특이점에서 밀도와 시공의 공률은 무한대, 시간이 정지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간 수준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130,000 years, our capacity for reason has remained unchanged. The combined intellect of the neuroscientists, engineers, mathematicians, and hackers in this auditorium pales in comparison to even the most basic AI. Once online, a sentient machine will quickly overcome the limits of biology, and in a short time, its analytical power will be greater tha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every person bor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Some scientists refer to this as the singularity. 특이점 이후의 과학기술들은 인류가 도구를 이용하고 불의 이용, 바퀴의 등장, 화포, 증기기관, 컴퓨터의 스마트폰 등등등 수십만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낸 기술 발전이 사실은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처럼 보일 정도로 폭발적인 수직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이점 이후의 기술 발전들은 기존의 인간 진화 속도를 완벽하게 초월하는 것이고, 무어의 법칙까지 깨는 발전 속도일 겁니다. 수학 가속의 법칙에 따르면 이런 특이점의 도래는 기술 발전이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순식간에 폭발할 거라고 합니다. 영화 트랜센던스는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죠. Truly incredible. I've never felt anything like this. My God, he's reordering his own code. These designs, I just couldn't see it before. My mind has been set free. I've accessed surveillance cameras all over the country. They'll have most of them in custody by tomorrow. Accessing thousands of databases, geolocating suspects in real time. We've made a breakthrough with the nanotechnology. We can rebuild any material faster than before. Synthetic stem cells, tissue regeneration, and medical applications. The nanotechnology targets the damaged cells. Repairs and regenerates them. 이 영화에서 사람들은 특이점 이후에 만들어진 기술들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기술이라고 해도 이 원리 자체를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게 사실일까? 좀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 좀만 하면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몇 년 전에 알파고 그리고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있었죠. 이때 알파고는 딥러닝으로 컴퓨터 스스로 알고리즘을 짜서 대국을 뒀는데, 이때 바둑 대결을 아무리 복기해봐도 바둑 전문가들은 알파고의 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을 분명히 인간이 만들었는데, 알파고의 대국 알고리즘은 딥러닝으로 천문학적인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기술적 특이점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바둑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이 말은 특이점이 만들어낼 미래 사회 이야기하고 밀접합니다. 토르 다크월드에선 에테르에 잠식된 죄인의 몸을 아스가르드인들이 진찰합니다. What's that? Be still. This is not of Earth. What is it? That's a quantum field generator, isn't it? It's a soul forge. Does the soul forge transfer molecular energy from one place to another? Yes.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아스가르드는 기술적 특이점을 넘어 과학기술이 미친 듯이 발전한 장소일 겁니다. 사실 멸리르도 자체 AI가 적용돼 있어서 토르나 캡틴 외에는 못 들어 올렸을 수도 있고, 헤임달이 열어줬던 바이프로스트도 사실은 개쩌는 과학기술이 적용됐을 겁니다.
이런 영화 속의 사례 말고도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기술들만 봐도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말이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스마트폰을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네모 모양의 조그만 벽돌이 음악 연주도 해주고 그 안에서 사람들도 굴러다니고 길도 알려주고 하는데 분명히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마법 아이템 같은 거라고 생각하겠죠.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왔던 투명 망토도 개발됐다고 하는데 과거의 인류가 이런 것들을 목격한다면 당연히 마법이라고 생각하지 인간의 기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자신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를 통해서 2045년 전후로 특이점이 도래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2045년 이후 인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는 GNR 혁명이 일어나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물결을 창조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GNR에서 G는 유전공학입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2029년 이후부터 인류는 영생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물론 이때부터 그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료기술의 발달 덕분에 2029년부터는 해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이 1년씩 더해질 거고 결국에는 인류가 영생에 다가갈 거다라는 게 그의 주요 논지. 특이점이 도래하기도 전에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걸 봐서는 그의 말이 완전히 헛소리는 아닌 것 같죠. 기술적 특이점 이후로는 의료기술의 발달, 유전공학의 발달,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애초부터 건강하고 튼튼한 인류를 만들어서 유전병, 불치병을 전부 정복하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이 특이점이 오면은 기대 수명 자체가 늘어나게 될 거고 코로나처럼 새로운 전염병이 갑자기 출현해도 이에 맞서는 백신 개발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킹콩 근육을 유전자 합성해서 새로운 헬스맨들이 태어나고 맹수의 감각을 지닌 인류가 탄생해서 인간의 한계 자체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만 없다면은 가오갤의 에고 마냥 수만 살 혹은 수십만 살까지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재산만 충분하면 50년이나 100년 정도는 그냥 쉽게 띵까띵까 노는데도 쓸 수 있겠죠. 여담으로 머리도 좋고 인성도 좋고 성격도 좋은 신인류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완전 천재적인 두뇌만을 가진 이동욱, 서강준, 박보검, 강동원, 조인성이나 리병희 이런 사람들만 돌아다니는 거죠. GNR에서 N은 나노 기술입니다. 커즈와일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나노봇의 등장으로 인간 몸의 적혈구가 전부 나노봇으로 갈아치워져서 폐나 심장 같은 것도 필요 없어지고 인류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범주를 벗어날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년대에는 심장, 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췌장, 갑상선 등등은 죄다 필요 없어질 것이다. 골격, 피부, 근육, 생식기, 뇌 등등만이 남아있는 2.0 버전의 인체가 개발될 것이다. 2040년대에 이르면 3.0 버전의 인체가 탄생해서 분자 나노 조립 기술로 육체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먼 미래에는 대기업의 신체를 사고 팔고 리뷰하고 하는 날도 오겠죠. 야, 심장은 LG께 좋대. 이 새끼 심할 못이네. 심장은 삼성이지. 야, 삼성 심장은 갬성이 부족해. 애플 심장 달면 여친 생겨 이것들아. 나노 기술은 인체에만 쓰는 게 아니죠. 에너지 기술에 나노 기술이 적용되면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 능력도 비약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환경 문제도 각종 오염물질을 분자, 원자 단위로 다룰 수 있으니까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GNR의 마지막 R은 로봇공학입니다. 커즈와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지능을 간단히 뛰어넘는 AI 로봇들이 일반화될 것이며 2099년쯤이면 가정용 컴퓨터 하나가 역사상 있었던 인류 전체의 두뇌보다 10억 배 이상의 힘을 발휘할 거다. 로봇이나 인공지능들은 제가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서 와이파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터치패드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무슨 원리인지, 블루투스 이어폰은 어떻게 음악을 들려주고 무선 충전은 또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런 기술들의 근본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한 사회 인류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들의 원리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 효과만을 누리게 될 겁니다. 뭐 우주도 가고 순간이동도 하고 AI랑 대화도 하고 텔레파시 마냥 뇌파로 대화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른다는 말이죠. 지금의 기술은 보통 사람들만 그 원리를 모르지만 만약에 기술적 특이점이 지나버리면 전문가들조차 자기 분야에 있는 기술들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인공지능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 인공지능이 또 자기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기술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각각의 과학기술 분야 하나하나가 그 지식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어질 겁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조차 이 발전 속도도 지식의 깊이도 알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물건이 고장나도 이게 도대체 왜 고장났는지 알 수도 없게 되겠죠. 이 특이점이 오면 사회, 정치적인 변화도 크게 일어날 겁니다. 판결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AI 판사가 등장할지도 모르고 어떤 국가에서는 국민 모두가 뇌 활동을 감시하는 나노머신을 강제적으로 주입받고 24시간 365일 내내 국가의 관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또 부패한 정치인들한테 정치를 맡기느니 AI한테 맡기고 만다 하면서 AI가 지배하는 국가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 특이점 정말 오기는 올까? 온다면 언제 올까? 미국 전기전자공학회는 커즈와일, 닉 보스트롬 등등 인공지능 부문 권위자 9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컴퓨터가 인간 두뇌하고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인가? 곧 2029년, 20년에서 50년 후, 21세기 이내, 수백 년 등등의 다양한 답이 나왔지만 특이점이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적어도 언젠가는 닥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이점이 오게 되면 더 멋진 미래의 유토피아일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되는 디스토피아일지, 특이점이 오기는 올지, 만약에 온다면 언제 올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